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지방 어느 마을에 돈 많은 부자 허대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천석군의 상단도 가지고 있었지요. 여보 영감, 이제 그만 좀 쉬시구려.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어째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요. 어허, 모르는 소리. 모름지기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고장나 단명하는 것이요. 그러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오. 허대감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일찍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한 해에 수확하는 벼만 1000섬이 넘었지만 상단에서 취급하는 쌀은 수만 섬에 이르렀지요. 허대감이 나가고 나면 부인이자 안방마님은 노비들이를 감독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마님 여종 하나가 새로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요? 뭐 내가 굳이 볼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런데 누가 드린 것이냐? 아마도 상단 행수께서 보낸 것 같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래 알았으니 자네가 알아서 관리하시게.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늙은 하인 복만은 수십 년째 허대감 집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감댁의 숟가락과 젓가락 숫자까지 정확히 알 정도였지요. 그는 대감댁의 대소사며 노비들까지 관리하며 집사 노릇을 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따라오시게. 네, 어르신. 복만은 새로 들어온 여종을 데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자네가 일할 곳은 부엌이네. 일은 성주댁이 가르쳐 줄 것이야. 알겠습니다, 어르신. 복만은 유아를 성주댁에게 맡기고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숫자를 세며 재고 파악을 했지요. 오후가 되어 복만이 창고를 나와 장부를 들고 우물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새로 들어온 여종 유아가 복만을 보며 한쪽 눈을 감고 미소를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복만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유아가 눈짓을 자신한테 한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 복만의 심장이 갑자기 쿵쾅거렸지요. 복만은 얼른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복만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고년이 내게 왜 눈짓을 한 걸까? 복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아가 보낸 눈짓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내게 반했나? 내가 아직도 처녀들에게 괜찮은 사내로 보이는 걸까? 복만은 밤새도록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녀의 눈짓 하나 때문에 복만은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지요. 다음 날 복만은 뜬 눈으로 밤을 샌 덕분에 곡식 창고 안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유아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호호 어젯밤에 뭐 하시느라 잠도 못 자고 이곳에서 졸고 있는 것이요? 복만은 유아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졸긴 누가 졸았다고 그러느냐? 잠시 생각할 게 있었느니라. 어르신은 생각을 졸면서 하는가 보오, 호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이곳은 어쩐 일이냐? 아, 어르신이 피곤할 것 같아서 꿀물 좀 타왔어요. 아니, 주인어른들이나 드시는 꿀물을 내게 타오면 어떡하느냐? 그건 염려 마셔요. 한 숟갈 덜어낸다고 표시도 나지 않는데요, 뭐. 이왕 타왔으니 먹긴 하겠다만 다음부턴 절대 주인어른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말거라. 알았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한 잔 쭉 들이키셔요. 복만은 유아가 타온 꿀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꿀물이 참으로 달고 맛있었지요. 참으로 맛있구나. 허나 더 이상 타오면 안 된다. 복만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곡식 창고 안에 남녀가 단둘이만 있었지요. 유아는 정말로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허나 그는 그것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어서 나가보거라. 누가 보면 오해할라. 오해요? 무슨 오해요? 아니 뭐 꼭 그러니까 내가 창고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 뭐 꼭 여자라고 창고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일 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유아는 일어나 복만을 돌아보며 또 한쪽 눈을 찡긋하며 미소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밖으로 나갔지요. 아니 저놈이. 복만의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점디 젊은 파릇파릇한 처녀가 자꾸만 눈짓을 해대니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어대기 시작했지요.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저놈이 자꾸 저러는 것이야. 그날 밤도 복만은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녀 생각에 자꾸만 몸을 뒤척이다 아침해가 떠버렸지요. 그날도 복만은 창고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아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하이고 창고 안에 아이 살림을 차리시오. 유아 소리에 복만은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이번에는 왜 또 찾아왔느냐? 밤마다 뭐 하는 일이라도 있어? 밤에 안 자고 왜 자꾸 낮에 창고에 와서 자는 거요? 내가 밤에 무엇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오늘은 또 뭔 일로 찾아온 것이야? 호호 내가 우리 영감탱이 드리려고 곶감 좀 가져왔소. 아니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뭔가를 내게 가져오는 것이야? 혹시 너 나를 좋아하냐? 복만은 그 말을 뱉어놓고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나이차도 많은데 다 늙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주책이라 생각했지요. 호호 나는 뭐 그럼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요? 생각지도 못한 유아의 대답에 복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냐? 그럼 내가 나를 좋아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아 좋아하니 꿀물도 타오고 곶감도 가져오는 것 아니여. 유아의 고백에 복만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지요. 나이 50 넘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자식이 있었으면 너는 내 딸 정도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나요? 아니 그래도 서로 나이도 좀 맞고 조건도 좀 맞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나이 조건 그런 것 따져서 만나면 그게 뭐 사랑인가요? 그것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사랑을 찾는 것은 아니죠. 유아 말에 복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 말이 틀린 것은 없었지요. 어쨌든 날 좋아하지 말거라. 젊고 잘생기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을 놔두고 어째 바싹 늙어버린 쭈구렁탱이를 좋아한단 말이냐? 누굴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을 흔들려는 생각은 마세요. 복만은 한편으론 겁도 났습니다. 자신 때문에 유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유아의 거침없는 생각이 유아만의 생각이 아니라 요즘 신세대들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날 밤도 복만은 한숨을 못 잤습니다. 유아의 고백을 들어버린 복만은 심장이 떨려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그는 이리 뒤척저리 뒤척이며 뜬 눈으로 날을 샜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창고 안에서 꾸벅꾸벅 졸았지요. 이보거라 복만아 어째 창고에서 자고 있느냐? 복만은 허대감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오셨습니까요, 대감? 그래 밤에 뭐하고 낮에 자는 것이냐? 죄송합니다요, 대감. 지가 나이가 드니 깜박깜박하는구만요. 그건 그렇고 요새 최대감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너는 뭐 감이 오는 게 없느냐? 글쎄요, 저는 뭐 또 들은 게 없습니다요. 최대감이 또 무슨 수를 쓰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쪽 사람들이 자꾸 상단을 감시하더구나. 조상대대로 서로 앙숙이다 보니 그쪽 집안하고 불화가 끊이질 않는다. 상단은 서행수가 있으니 집안은 제가 단단히 신경 써서 지키겠습니다요. 그래 바짝 긴장해서 저쪽을 감시하고 우리 가문을 잘 지켜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요, 대감. 허대감이 돌아가고 복만은 집안과 밖을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자는 보이질 않았지요. 그는 노비들을 모두 불러 단단히 교육했습니다. 최근 최대감 쪽 사람들의 움직임이 수상쩍다. 그러니 수상한 자를 보거든 곧바로 잡아들이거라. 알겠소, 영감. 복만은 노비들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자신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허대감이 불러 사랑채로 가보았지요. 이보거라 복만아, 집안은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요, 대감.
노비들을 교대로 불침번을 세워서 밤낮으로 집 안팎을 살피고 있습니다요. 그래, 잘했다. 헌데 이번에는 최대감 쪽에서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이다. 내가 심어놓은 세작에 의하면 모든 실권을 최대감의 차남이 쥐게 되었는데 그 차남이 수시로 사람들을 밤마다 몰래 만난다고 하더구나. 이번에는 나도 느낌이 안 좋다. 뭔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구나. 이쪽 가옥 쪽은 제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대감. 그러니 상단 쪽을 더 크게 신경 쓰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너만 믿을 테니 우리 가문을 잘 지켜다오. 허대감이 돌아가고 복만은 또 노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 수상한 자들은 없더냐? 딱히 수상한 자는 없었어, 영감. 그래, 알았다. 정보에 의하면 저쪽에서 철저히 계략을 세우고 있다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 알겠느냐? 알겠어, 영감.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가 맡은 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샐 틈 없이 집 안팎을 철저히 지켰지요. 그래 경계를 잘 서고 있느냐? 그렇습니다요, 마님. 지난번처럼 그자들이 사주한 도둑들이 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철저히 경계를 서던 어느 날 복만은 창고에서 쌀가마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아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복만은 그녀를 보자 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냐? 잠시 할 말이 있어. 복만은 쌀가마를 세다 말고 유아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할 말이 무엇이냐? 내 그동안 영감을 그리 보지 않았는데 실망이여. 아니, 무엇 때문에 실망이라는 것이냐? 우연히 영감의 방을 청소하다가 장부 하나를 보게 되었소. 헌데 수년 동안 창고의 곡식을 빼돌렸더이다. 유아의 말에 복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내가 글을 읽는 것이냐? 요새 글 좀 읽는 게 뭐됐수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영감이 수년간 빼돌린 쌀이요. 자그만치 100섬이 넘더이다. 그 말에 복만은 너무 놀라 유아의 두 손을 벌컥 잡았습니다. 그래, 그 장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따로 잘 보관하고 있어. 아이고 얘야, 그게 대감마님 손에 들어가면 나는 죽느니라. 그러니 어서 내게 돌려주거라. 싫습니다. 아니, 싫다니 그게 뭔 말이냐? 영감의 장부가 내 손에 들어왔으니 그 장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생각 좀 해볼 것이요. 아니, 활용하다니 그게 뭔 말이냐? 내가 내 목숨줄을 쥐고 있겠다는 뜻이냐? 어떻게 쓸 건지 결정되면 다시 찾아오겠소. 유아가 돌아가고 복만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보통이 아니구만. 내 목숨줄을 쥐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원. 그날 밤도 복만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눈짓하고 미소 지으며 가슴 설레게 했던 그녀의 모습이 오늘은 왠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지요. 차갑고 쌀쌀하게 돌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복만은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설마 그놈이. 복만은 그날 밤도 뒤척이느라 한숨을 못 잤지요. 그런데 다음날 상단에서는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감, 쌀 천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말이 사실입니까요? 그렇다. 아무래도 최대감 쪽 짓이 아닌가 싶다. 헌데 증인도 증자도 없으니 무척 난감하구나. 아무래도 상단 내부에 저쪽에서 심어놓은 세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숨겨놓은 창고를 몽땅 털어간단 말입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세작을 찾고 있다. 허니 우리 가문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대감. 허대감이 돌아가고 복만은 집안 안팎을 철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별일은 없더냐? 그렇소, 영감. 그런데 상단이 털렸다는 말이 사실이요. 쉿, 소문나서 좋을 게 없으니 입을 닫거라. 이쪽도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 경계를 바짝 서거라. 알겠소, 영감. 집 안팎을 돌아본 복만은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유아가 먼저 와 있었지요. 아니, 내가 왜 혼자 이곳에 있느냐? 아, 그야 영감을 기다리느라 그랬소. 왜 내게 할 말이 있는 것이냐? 영감의 장부를 어떻게 쓸지 결정했소.
무어라 내가 정녕 그걸 쓰겠다는 말이냐? 그렇소. 사랑채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 방독리 땅 문서를 영감이 내게 가져다 주시오. 유화의 말에 복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방동 땅이면 한 해살이 300섬이 나오는 땅이다. 그걸 가져오라니 말이 되느냐? 왜 실소? 그럼 내일 아침 대감님 손에 이 장부가 들려 있으면 좋겠소? 아이구야 그것이 대감마님 손에 들어가면 나는 뼈도 못 추린다. 그럼 방독리 땅 문서를 내게 가져다 줄 것이요. 복만은 하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감님 솜씨를 내 한번 기대해 보리다. 유화가 나가고 복만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놈이 기어이 나를 쯧쯧. 복만은 자신에게 미소 짓던 유화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화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다음 날 허대감이 나가고 사랑채에 아무도 없자 복만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서함에서 방독리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품속에 넣고 밖으로 나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유화가 창고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가져오셨소. 그래 가져왔다. 헌데 내 장부부터 건네 주거라. 장부는 천천히 돌려주겠소. 아니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켰느니라. 그러니 이제 너도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장부를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소. 단지 방독리 땅 문서를 가져다 달라 말했을 뿐이요. 허나 영감의 목숨줄 같은 장부를 내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은 없소. 그러니 땅 문서를 내게 넘겨주면 나중에 천천히 돌려주겠소이다. 유화야 그런데 너는 나를 좋아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왜 딴 사람처럼 구는 것이야? 이것은 좋아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요. 그리고 내 손에 땅 문서가 들어오고 나면 훗날 영감과 같이 멀리 떠나려고 생각했소. 그 말에 복만은 가슴이 심쿵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과 함께 하려고 이 짓을 벌이는 것만 같았지요. 젊어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을 다 늙어서야 가슴이 뛰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만은 품속에서 땅 문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화는 땅 문서를 확인하고 복만에게 한쪽 눈을 징긋 감아주며 미소를 보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복만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밖으로 나갔지요. 유화가 나가고 복만은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여인에게서 받아본 뽀뽀는 처음이었지요. 그는 평생을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호라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뒤늦은 연애 감정이 무척이나 가슴을 들뜨게 했지요. 그날 밤도 복만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여인에게서 뽀뽀를 받아봤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날을 샜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유화가 복만을 창고로 불렀습니다. 그래 할 말이 무엇이냐? 한 번만 더 땅 문서를 내게 가져다 주어야겠소. 복만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00섬짜리 땅 문서를 가지고도 부족하단 말이냐? 이번에는 동국리 땅 문서를 가져다 주시오. 아니 동국리 땅도 300석짜리 땅이다. 어찌 너는 겁도 없는 것이냐? 왜 실소? 이 장부가 대감마님 손에 들어가면 어찌 되는지 잘 알지 않소. 복만은 어깨의 기운이 쫙 빠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어찌 평생 모셔온 분을 배신한단 말이냐? 아, 영감이 살아야 대감마님도 있는 것이 아니오. 영감이 죽고 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유화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 장부를 돌려줄 것이냐? 그리할 것이오. 나도 이 일만 끝나면 멀리 떠날 것이오. 내가 있는 곳을 영감한테만 알려줄 테니 나중에 기회 봐서 꼭 내게로 찾아오시오. 복만은 하는 수 없이 그녀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허대감이 나가고 사랑채에 아무도 없자 복만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국리 땅 문서를 죄다 챙겨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그는 유화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자 바꿔라. 복만은 품속에서 동국리 땅 문서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화는 땅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수고했소 영감. 그럼 나는 오늘 밤 이 집을 나갈 테니 훗날 꼭 날 찾아오시오. 땅 문서를 챙긴 유아는 약속대로 복만의 목숨줄 같은 장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복만은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너무 날 미워하지 마시오. 유아는 또다시 복만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내 꼭 사람을 보내겠소. 그럼 훗날 또 봅시다. 유아는 복만에게 눈웃음을 지어주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밤중에 떠나고 다음날 아침부터 보이질 않았지요. 복만은 아침 일찍 허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유화는 정말로 떠난 것이냐? 그렇습니다요, 대감. 내 예상이 맞았다. 그녀는 최대감의 차남이 세작으로 내게 보낸 것이야. 내 생각대로 너의 가짜 장부로 그녀가 정체를 드러낸 것이야. 이는 신의 한 수였다. 하하. 계획대로 그녀는 가짜 문서를 챙겨갔으니 그 가짜 문서가 곧 시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빌미로 그자를 고발해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에도 내가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번에야 말로 그자들의 못된 버릇을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내 자네에게 크게 포상하마.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대감. 이미 저는 많은 것을 받고 있구만요. 두 사람은 사랑채에서 호탕하게 껄껄 웃었습니다. 지들이 놀아봐야 부처님 손바닥이지. 하하.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 한양에서 허대감의 땅 문서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 살려있던 정승대감이 그 땅 문서를 매입했지요. 전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허대감은 곧바로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곧바로 한양 정승대감을 찾아갔지요. 그래, 날 보자 한 이유가 무엇이오? 대감께서 산 그 땅의 주인은 바로 나요. 대감은 가짜 문서를 돈 주고 산 것이요. 허대감은 품속에서 진짜 땅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원본이요. 가짜 문서에는 나만 아는 표식을 해두었소. 가짜 문서 표식을 본 정승대감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감히 날 속이다니. 허대감은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런 태생이 못된 놈들일세. 대감께서는 이제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짜 문서를 들이밀면서 제 땅인 방동리와 둥궁리에 있는 땅 대신 그들이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는 방성리 땅을 내놓으라 하십시오. 그럼 그 집의 차남이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기꺼이 내놓을 것입니다. 그 땅은 한 해에 700섬이 나오는 땅이니 대감은 앉아서 해마다 100섬을 공짜로 얻는 셈이요. 알겠소. 이렇게 먼저 찾아와 말해주어 참으로 고맙소. 하마터면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날릴 뻔했소이다. 그 일로 최대감의 차남은 가문도 모르게 애지중지하던 방성리 땅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고 이제 조상님들 면목을 어떻게 본단 말이냐.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을 빼앗기다니 도저히 얼굴 들고 살 수가 없구나. 최대감의 차남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는 여종 유화를 통해 허대감의 땅을 빼앗으려다 되려 자신 가문의 금쪽 같은 땅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최대감의 차남은 자업자득으로 자신의 가문을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 술주정꾼이 되고 말았지요. 한편 최대감 쪽으로부터 자신의 가문 재산을 지켜낸 허대감은 복만을 불렀습니다. 한양에 다녀오신 일은 잘 되셨는지요? 그래, 아주 잘 되었단다. 이제 최대감 집에서는 이와 같은 짓을 다시는 못할 것이다. 내 땅을 훔치려다 가문대대로 내려온 방성리 땅을 죄다 빼앗겼느니라. 아니 그 땅이라면 그 가문의 보물 같은 땅이 아닙니까요? 인과응본이라. 그러니 마음을 바로 써야 하는 것인데 어째 그 집안은 대를 이어몹쓸 짓만 하는지 모르겠다. 감축드립니다, 대감. 이제 그 가문은 다시 일어서기는 어렵게 되었군요. 이는 모두 내 덕이다. 30년 넘는 세월을 내 밑에서 충성해준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느니라. 과찬이옵니다, 나리. 해서 이제 너를 내보내려 한다.
자, 이것을 바꿔라. 허대감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복만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요? 집문서와 100섬짜리 땅문서니라. 아니 이 많은 것을 어찌 제게 주시는지요? 고마움에 대한 내 마음의 표시다. 그러니 사양 말고 받아두거라. 지는 대감 밑에 있는 게 좋습니다요. 그동안 자네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거라.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그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복만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대감의 뜻이 그러하니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시는 해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만은 작은 보따리를 챙겨 마당에서 허대감과 마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대감 마님. 그래, 자네도 만수무강하게나. 자네가 많이 그리울 것 같네. 그동안 고마웠네. 복만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대감이 준 문서의 주소로 찾아갔지요. 아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내게 주신 것이야? 복만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보며 너무너무 감복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허대감이 있는 집 쪽으로 큰절을 올렸지요. 대감 마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만은 큰절을 하고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크고 멋진 기와집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복만은 안방마루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멋진 기와집을 감상했지요. 내 평생 이런 멋진 집에서 살게 되다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부엌문이 열리고 유아가 나왔지요. 복만은 유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화 자네가 어떻게? 이제야 옷이었소. 그런데 유아는 하나도 놀라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이야? 내가 말하지 않았소. 사람을 보낸다고. 아니 그럼 내가 보낸다는 사람이 허대감 날이었느냐? 호호 그렇소. 왜 너무 놀랍소? 아니 너는 감옥에 간 게 아니었느냐? 아니 이렇게 좋은 집과 영감을 놔두고 내가 어딜 간단 말이여.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 좀 해보거라. 실은 내가 최대감의 세작이 아니라 허대감의 세작이었소. 아니 허대감의 세작이라니. 내 부모님 빚 때문에 기생집에 팔려갈 뻔한 나를 허대감이 대신 빚을 갚아주었소.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내가 세작을 자청한 것이요. 그래서 허대감이 최대감 집에 심어놓은 세작을 통해 그 집에 내가 여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소. 아니 어째 그런 위험한 일을 자청했단 말이냐? 내가 은혜를 갚을 길은 그 길밖에 없었소. 그리고 그를 아는 나를 그 집 차남이 불러 쌀 100섬을 준다 하며 허대감의 세작으로 들어갈 것을 내게 제안했지요. 그리하여 나는 흔쾌히 그런다고 대답한 것이요. 아니 그럼 왜 내 장부를 가지고 나를 협박한 것이냐? 그냥 가짜 땅 문서를 가져다 주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장부도 가짜라는 것을 이미 나도 알고 있었소. 헌데 허대감 집에도 최대감 쪽에 세작이 있었으니 영감까지 완벽하게 속여야 했소. 허참 그랬단 말이냐? 허대감께서는 참으로 철두철미했구나. 나까지 속이시다니. 허대감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소. 누가 진짜 세작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 헌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최대감 쪽 세작을 모두 찾아낼 수 있었소. 헌데 자그만치 세작이 3명이나 나오더이다. 그것도 행수까지도 저쪽의 세작이었소. 복만은 유아의 말을 듣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모셔온 허대감의 수가 이리도 철두철미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그랬구려. 참으로 대단한 대감이시여. 헌데 유화는 어찌하여 이 집에 있었던 것이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이 집을 나갈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이요. 그것은 차차 영감이 하는 것 봐서 말해주겠소. 아니 지금까지 나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또 무엇을 감추려는 것이요? 감추려는 게 아니고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요. 말은 그만하고 일단 짐부터 푸시오. 그리고 안방은 이미 내가 차지했으니 영감은 옷방을 쓰시오. 아니 이 집은 내 명으로 대감께서 주신 집인데 어찌.
왜 싫으시오? 나 나갈까요? 아니 누가 나가라 했소. 말이 그렇다는 말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고 유아는 안방에서 복만은 웃방에서 자리를 깔았습니다. 헌데 복만은 심장이 떨려 잠이 오질 않았지요. 방문 하나 사이로 새파랗게 점디절문 처녀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만은 별의별 상상을 하느라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아침이 되자 복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유아도 방문을 열고 기지개를 펴면서 밖으로 나왔지요. 잘 잤소. 너무 잘 잤소. 오늘은 대감께서 주신 땅을 가볼 참인데 함께 가보겠소? 그럴까요, 그럼? 두 사람은 들판을 지나 허대감이 하사한 땅을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드넓은 땅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제 이게 내 땅이요. 복만은 자신의 명으로 된 땅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호호 이제 영감도 부자시구려. 잠시 나를 따라와 보시오. 유아는 복만의 손을 잡아 끌고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이곳이 내 땅이요. 유아가 가리킨 곳도 아주 큰 땅이 펼쳐져 있었지요. 오 정말 그렇소? 이쪽도 백섬은 나오겠소. 허대감께서 내게 하사한 땅이요. 유아도 자신의 땅을 뿌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상에서 저녁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상에서 밥을 먹으니 한 식구 같소. 한 식구라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요?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 말하는 것이요. 밥을 다 먹은 두 사람은 저녁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지요. 그래 까짓것 이판사판이다. 복만은 벽에를 들고 유아가 있는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유아가 벌떡 일어나 말했지요. 아니 왜 이제야 오시오? 아니 이제 오다니 그럼 날 기다린 것이요? 왔으면 어서 이리 들어오지 않고 뭘 꾸물거리시오. 복만은 유아의 이불 속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유아는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다음 날 해가 떠서야 유아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뱉은 첫마디가 합격이요. 당장 홀레나를 잡읍시다. 복만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평생의 꿈이 이루어졌지요. 그럼 이제 나도 서방 소리 듣는 것이요? 두말하면 잔소리요, 우리 서방님. 다음 날 두 사람은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곧바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복만은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달콤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지요. 훗날 12명의 자녀를 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방님,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뭐 하시오? 옛말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한 수 위에 사람이 있는 법이지요. 아무리 꾀를 부리고 술수를 써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내다보는 이에게는 통하지 않는답니다. 최대감의 차남은 허대감을 속여 땅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보다 훨씬 앞을 내다본 허대감의 치밀한 수에 완전히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승리만 쫓는 자는 결국 패배하고 멀리 내다본 자가 끝내 웃는다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